30분 분량의 초미니 시리즈인 성공의 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은 모든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모험을 향한 부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아야 할 내용에 비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룬 성공은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를 성공으로 이끈 원칙이 다른 사람들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을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만의 가치관에 따라 나만의 원칙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칙은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스키부터 육아, 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을 통해 주로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면서 얻은 원칙입니다. 제 삶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실수도 하고 새로운 원칙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둘러싼 관습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몰랐고 모험을 떠나면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이제 시간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과의 만남을 향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도 없고 만남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수백만 번의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의 질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반성했던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이 원칙들은 롱아일랜드의 평범한 중산층 아이였던 저를 기존의 잣대로 판단할 때 매우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원칙들은 제가 기존의 성공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묻곤 합니다. 저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의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 경우에는 인생이 멋지기를 원했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루함과 평범함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많지 않았고 잠잘 침대와 먹을 음식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모험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원하는 것을 쫓아 달려가다가 추락하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또 추락하고 또 추락했습니다. 추락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아지고 덜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저는 이 과정을 심지어 추락하는 부분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진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토대라는 또 다른 원칙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저는 현실의 법칙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활용해 진화를 촉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작업하는 초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현실주의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가끔 제가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을 추구하지 않으면 삶은 평범합니다. 초현실주의는 꿈을 선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큰 꿈을 갖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단력을 가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고 싶든 야자수 아래에서 살고 싶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특히 우리를 방해하는 문제, 실수, 약점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모든 현실, 특히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이러한 고통은 심리적인 것일 뿐이며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퍼즐처럼 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저는 고통을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고통과 성찰이 곧 발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제가 사물을 그렇게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진정시키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했을 때 보상은 저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각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며 개인적인 진화를 이끌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려면 간단한 5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한 후 신중하게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알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자신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잘못 다루면 고통스럽고 일부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증상을 질병과 구별하기 위해 성찰하세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세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스스로 밀어붙이세요. 성공적인 삶은 본질적으로 이 5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진화이며 이 과정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제품, 조직 또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는 단순히 적응하거나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제가 설명한 5단계 과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종종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할수록 더 큰 도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단계를 모두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멀리 뻗을 수 있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넘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크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198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좌절을 겪을 때까지 전진합니다. 좌절에서 벗어나 계속 전진할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우리가 실패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다시 상승의 고리를 돌릴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982년에 오지 않을 불황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에서 1982년 사이는 세계 경제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극심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저는 세계 경제와 연결된 미국 경제가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견해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상승을 원했고 공개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잠시 후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지속된 큰 강세장을 시작했고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성장기를 누렸습니다. 이 경험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손실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에 저라는 직원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에게 $4,000를 빌려서 공과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고 매일 넥타이를 매고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안전하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위험을 덜 감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특히 공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겸허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견해를 전적으로 확신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직도 충격적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틀린 것보다 옳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베팅으로 모든 좋은 베팅을 지워버렸던 것이죠. 저는 위험과 보상의 관계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생각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없이 제가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잃거나 끔찍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경력이 눈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최선의 길이 있으며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잘 성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은 종종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 제 상황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저와 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빅뱅에서 우주의 모든 법칙과 힘이 생성되고 추진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모든 조각과 조각이 잠시 동안 작동하고 분해되어 새로운 기계로 합쳐지는 연구 운동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은하의 구조와 진화, 태양계의 형성, 지구의 지리와 생태계, 경제와 시장, 그리고 우리 개개인 등 모든 것이 기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순환계, 신경계 등 다양한 기계로 구성된 기계로서 우리의 생각, 꿈, 감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다른 기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진화하여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일라노초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부분의 모든 일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것은 24시간처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단기 주기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너무 드물어서 우리 생애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폭풍처럼 일어났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탄생처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처음 접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특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관점이나 원칙 없이 대처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대신 생물학자가 동물의 종을 먼저 파악한 다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사건을 또 다른 사건 중 하나로 보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지배하는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말과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더 나은 원칙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는 현재의 약간 변형된 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최근의 역사에 편향되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자신의 일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사건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저는 대공황을 잘못 판단했을 때 놓쳤던 것이 역사의 패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패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니 위험과 보상은 자연스럽게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방법을 아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면 안전하고 지루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정글을 성공적으로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고 멋진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제 경우 선택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두 가지 큰 장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용기이며 우리 각자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큰 실수를 저지른 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직업을 택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로 했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세를 내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글을 가로지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황에 베팅한 저의 큰 실수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울증은 저에게 꼭 필요한 깊은 겸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원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장벽, 즉 자존심과 사각지대의 장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아 장벽은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구와 두려움은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영역에 존재하며 상위 수준의 의식적 인식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보다 옳고 싶은 욕구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믿으려 합니다. 우리는 특히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수나 약점에 대한 지적을 마치 공격인 것처럼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논리적인데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이로 인해 열등한 결정을 내리고 덜 배우고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각지대의 장벽은 자신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혼자서는 현실의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노래를 부르고 음정을 듣고 색을 보는 범위가 다르듯이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범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더 잘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세부 사항을 보는데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형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측면적인 사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있지만 창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자신의 약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변화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한 사람의 치명적인 결함, 즉 고쳤더라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함에서 비롯된 끔찍한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장벽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때때로 망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뛰어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외적인 단점 없이 예외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저의 성배였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기쁨을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기쁨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이런 욕구 때문에 저와 의견이 다른 사려 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론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도 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여 함께 해시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사려 깊은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제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것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마치 흑백으로 사물을 보는 것에서 컬러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죠. 그때 저는 인생의 정글을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다르게 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5단계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5단계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도록 연결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집착을 버리고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해 다른 견해에 열린 마음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놓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신빙성을 부여하면 최선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근본적으로 진실하고 근본적으로 투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미션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저는 독특한 아이디어 능력주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독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디어 능력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독립적으로 생각한 다음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생각에 신빙성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업무 원칙에서 설명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멋진 기회와 위험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아나 사각지대에 의해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자신의 현실, 문제, 실수, 약점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주변을 둘러싸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저는 매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통해 저는 매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놓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약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약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고통스럽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한 좌절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은 후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기장을 떠납니다. 저는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공의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우리는 진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인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정글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여정을 공유하며 더 큰 도전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의 성공보다 미션의 성공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저 자신을 넘어 제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기를 선택하거나 죽어서 더 큰 진화의 일부가 될 때까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계가 작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 부품은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 새로운 기계의 부품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계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서 슬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진화의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진화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진화시키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이 그러하듯 이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최대한 멋지게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